신이 내린 선물이라 일컫는 와인. 포도를 발효시킨 술을 찬찬히 살펴보고 음미하는 이 남자. 전라북도 1호 소믈리에 박형민 씨입니다. 우선 1번은 이 와인이 산화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내에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얼마나 얘가 예상하는 것만큼을 받쳐주느냐. 와인을 즐긴다는 건 비싼 와인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와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저렴하게 내가 와인을 구매를 했는데 이 와인이 너무 퀄리티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이런 와인을 만났을 때는 최고의 기쁨이죠. 고급 버전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늘이 준 술. 와인은 그에게 소믈리에라는 명함뿐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세계 각국 와인을 소개하는 와인숍 오너라는 다양한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전문 와인샵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리고 전주 와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박형민입니다. 와인을 알면서 제 인생이 아주 많이 180도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런 와인에 가진 매력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 소주나 맥주를 마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쓴 거를 왜 먹지? 왜 이게 맛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접하시다 보면 그 좀 쓴맛 또는 쌉싸름한 맛 때문에 소주 또는 맥주를 즐기시는 건데, 또 그 맛이 없으면 그 매력이 없는 거겠죠. 그렇듯이 와인도 그냥 부담 없이 즐기시다 보면 다양한 와인을 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맞는 와인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딱 입맛에 맞는 와인이 영원히 내가 마음에 드는 와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맛은, 입맛은 바뀌기 때문에 나만의 와인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결국은 와인을 즐기는 매력이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또 와인 하면 좀 우리가 비싸다 또는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특정 계층이 즐기는 술이다라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와인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와인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다가가기 쉽지 않은 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와인잔에 어디를 잡고 마셔야 하는 건지도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많은 분들이 와인을 꼭 스템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테이블에 와인을 놓고 마시죠. 그래서 한 번씩 이 와인을 마실 때 여기를 잡았다고 해서 이 와인의 온도에 아주 악영향을 주진 않아요. 미세한 변화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안 좋은 변화인지는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미세한 차이를 찾고 분석하는 거를 테이스팅 한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건 테이스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는 거죠. 좋은데. 형민 씨가 와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전자공학도였는데 제 꿈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좀 무난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내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전주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좀 전망이 있을 것 같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사업 계획서를 써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그러면 너 이거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네가 정말 이걸 하고 싶으면 내가 너를 빚을 질 수 있게 해주마 라고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27살 때 7억이라는 빚을 질 수 있었어요. 이때 느꼈던 건, 만약에 이 7억을, 물론 제가 못 갚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7억을 내가 벌어서 갚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어느 정도를 잃은 거라고
제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딪히는 것들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런데 이게 규모는 커가지고 직원들도 뭐 20여 명이 있었고, 또 이 친구들도 책임져야 되고, 또 제 빚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뭐 잠을 잘 못 자는 일들도 뭐 더러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레스토랑을 알릴까? 심지어는 피자를 아주 많이 계속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저희 레스토랑 앞에 차가 딱 정차돼 있으면 그 피자를 갖고 온 거를 바로 잘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창문을 열고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고 나눠서 드리는 것도 해봤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게 됐어요. 이태리 레스토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파게티와 파스타의 차이가 뭔지. 초창기에 저 스스로도 파스타와 스파게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볼 때 답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찾아보기 시작했죠. 스파게티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자주 접하게 되는 아주 얇고 가는 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태리의 듀럼밀 세몰리나로 만드는 가장 얇고 가는 면의 이름이 스파게티고요. 이태리에서는 이런 면 요리가 공식적으로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비공식까지 포함하면 몇천 개가 되고요. 이런 모든 면 요리의 총칭이 파스타입니다.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와인에 대해서도 여기 써 있는, 와인에 써 있는 이 이태리어로 써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이고, 프랑스어로 써 있는 이 말은 무슨 뜻이고 라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와인에 대해서 더 매력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와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와인 공부는 알면 알수록 그의 감성을 자극했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전주에 와인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전주에는 와인 인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갖춘 곳이 없으니까 즐기시는 분들이 없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제 스스로부터 먼저 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80에서 100여 개를 만들면서 저희 직원들은 다 말렸습니다. 누가 와인을 먹는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조금은 좀 무모했지만 자신감이었어요. 그래, 정 안 드시면 우리끼리라도 먹자. 그리고 와인이라는 게 다른 술과 다른 게, 또는 다른 재화와 다른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관만 잘하면 맛있게 익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이분들이 몰라둘 줄망정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오히려 맛있게 익어서 더 좋은 와인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비했던 와인 중에. 와인에 관한 것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찾아다닌 박형민 대표. 그의 화두는 여전히 전주의 와인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나 타 지에서 열리는 와인 세미나나 강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시간 내서 좀 찾아갔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 하나씩 정말 천천히 알아가게 됐고, 그때 당시에 어느 와인바를 한번 갔는데 저한테 좀 뭔가 큰 계기가 된 어떤 그 광고물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직장인을 위한 와인 강좌, CEO를 위한 와인 강좌. 그래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전주의 와인 문화가 좀 더 제대로 또는 빨리 정착되려면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막연했지만 전주에도 체계적인 와인 교육기관 또는 와인을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와인이 다른 술과 다르게 알아야 더 제대로 즐기는 술이니까요. 2007년도에 12분을 시작으로 아주 작게 와인 아카데미를 1기를 시작을 했고요. 몇 기까지 갈지 저도 솔직히 몇 년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워낙 좋으신 분들이 같이 또 와인을 통해서 더 본인의 어떤 좋은 점들을 서로 발견하고 나니까 좋은 분들을 계속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장만 만들어 놓고 모든 운영은 우리 회원들이 하시는데,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는 31기까지 수료를 했고요. 한 기수에 한 12분에서 한 15분 정도니까 지금 한 450여 분 정도 전주 와인 아카데미를 수료하셨습니다.
전주의 와인을 제대로 알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와인 생산자나 수입업자들이 주최하는 시음회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전주의 와인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반증이겠죠. 와인 아카데미를 한 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전주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와인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아직도 많이 없다, 또는 우리가 좀 많이 낙후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와인 인구는 인구수 대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사분들도 전주에 오랜만에 오시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놀라고요. 그런 걸 계기로 저희가 이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면, 예전에는 서울 또는 뭐 부산, 거의 대부분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만 열렸던 그런 와인 시음회 또는 와인 디너를 서울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좋은 와인을 지방에도 소개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좀 전주 자체가 이런 와인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전주를 되게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전주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전주에 있는 와인 애호가분께 와인을 소개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전주라는 도시의 매력이 아까 말한 와인처럼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기 때문에 와이너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런 애호가분들이 또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 하나하나, 와인에 대한 평가 하나하나를 아주 되게 정성 들여 해주세요. 그 인간미를 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스페인에서 오든 이태리에서 오든 프랑스에서 오든 얼마 전에도 왔다 갔는데, 돌아가셔서 너무 많은 그 이메일로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다음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Good morning, Mr. Park. Good morning, Jeonju people. I am Massimo Ponte. I'm a producer of wine in Piedmont, northwest of Italy. Fantastic experience to visit you last November, to test your fantastic food, to visit Jeonju. And also, I would like to invite you, your friends, Jeonju people, to visit my winery. 박형민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과감하게 와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를 연 겁니다. 한 1년 정도 와인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와인들, 또는 좀 이런 와인들은 좀 접해봤으면 좋겠다, 와인이 다양성이니까 그런 와인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전주에는 그런 와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민 끝에 아주 작지만, 조그만하지만 그런 와인의 다양성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샵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장사는 잘 안 되겠지만 그런 약간의 사명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가게의 규모도 부쩍 커지고 와인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위에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품종,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좀 설명이 돼 있고, 그 지역의 와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하늘의 별만큼 많아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뭐 전체 생산되는 양의 아주 일부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소믈리에로서 사전에 저희가 테이스팅하고, 이런 와인은 이런 가격대에 소비자들한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엄선된 와인으로 좀 저희가 와인을 컬렉팅하고 있고요. 아주 제가 사랑하는 기둥인데요. 아주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유일한 코르크 기둥입니다. 이 코르크가 그 겉에가 파라핀 처리가 돼 있어서 쉽게 벽에 붙지 않는데, 일일이 하나씩 저희가 이걸 하나씩 붙였어요. 이 기둥의 한 면에 한 3,000여 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사면이니까 한 12,000여 개 정도의 코르크로 만들어진 코르크 기둥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외국에서 온 와이너리 오너들이나 이런 분들, 관계자분들이
아주 신기해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없는, 스페인, 프랑스에도 없는 게 여기 있다고. 이곳에는 12,000개의 코르크 기둥뿐 아니라 또 다른 볼거리가 숨어 있는데요. 와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와 놀랄 만한 그런 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유명한 전 세계에 특히 서유럽에 많은 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50&50라는 와인입니다. 다른 두 와이너리, 아비뇨네시하고 까파넬레라는 전혀 다른 두 와이너리가 본인의 가장 좋은 와인을 가지고 섞어서 아주 하이엔드 와인으로 별도로 만드는 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융합이라는 의미도 있고 와인 자체도 그 각자의 가진 다른 매력이 또 하나의 와인으로 만들어져서 또 새로운 와인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아주 신기하고 또 놀라운 매력이 또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와인을 알고 와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넘버원보다 온리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찮게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넘버원, 그러니까 규모가 가장 크고 뭐 매장이 여러 개고 이런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인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다양성이고 이건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고 나만의 색깔이 있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좀 온리원을 제 스스로 삶의 목표로 삼고 내 스스로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외식 비즈니스, 외식 사업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외식에 있어서 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중에 나는 와인이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와인에 있는 전문가인 소믈리에를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믈리에 하면 와인 전문가, 딱 와인 향만 맡고 색만 보면 맞출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믈리에란 와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서브하는 어떤 와인 담당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가장 궁극적으로 서비스맨이죠. 제가 와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 마침 소믈리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전하게 됐고 공부한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을 많이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자격증은 자격증이고 와인에 대한 경험은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와인에는 포도가 나고 자란 시간과 공간이 응축돼 있습니다. 유명한 산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경험한 와인은 그에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와인은 음식의 한 종류더라고요. 우리는 술의 한 종류로 저도 또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깨닫고 나서 많이 달리 와인에 대한 다른 깊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과 가장 어울리는 국, 이게 또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국을 선택을 하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비싼 와인이어도 어울리지 않는 국을 먹게 되면 이게 좀 따로 노는 거죠. 달콤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와인은 우리로 보면 국 중에 하나인데 달콤한 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음식도 밥도 직접 햇살로 짓고 반찬도 다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시고 뭐 맛있게 갈비도 재고 그냥 국을 하나 그냥 가볍게 떠먹을 수 있는 국을 하나 놔야 되는데 그 국을 식혜를 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같이 먹기가 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어떻게 식혜를 같이 먹을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달콤한 와인은 식혜보다도 솔직히 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어울리는 국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또 와인을 즐기는 매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와인은 음식이다라는 거를 좀 느끼시는 순간 와인이 달라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 숙제가 와인 품종 리스트 정리해오는 거, 레드 화이트, 그리고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보르도와 부르고뉴는 전혀 다른, 프랑스 내에 있는 다른 지역이죠. 3년 전부터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와인 문화를 가르치는 박형민 교수. 보르도는 서쪽, 대서양을 낀 큰 지역이 보르도고, 당분이라고 하면 좀
뭐 어렵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단맛이죠. 예. 안에 있는 그냥 자연에서 얻어지는 과일의 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이 양조용 포도는 학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요. 스페인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소믈리에를 꿈꾸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와인을 좋아하고 와인에 관련된 일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한테도 와인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좀 예전에 제가 와인을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디 물어볼 것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찾기도 어려웠는데 그래 학생들한테 이런 좀 와인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와인 또는 문화를 알고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좀 짬을 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존에 제가 운영하던 와인 아카데미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전혀 다른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와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언어로 이 친구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와인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책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제 스스로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와인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저한테 또 더 큰 공부가 되는. 유명한 와인 산지를 돌아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잡지에 기고를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형민 씨. 세계적으로 통하는 발효주인 와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전통 발효술에 관한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와인을 알면서 술과 또는 음식의 문화를 좀 알게 됐어요. 와인은 이렇게 역사도 있고 물론 문화도 있고 노력도 있고 해서 참 부럽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술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도 아주 좋은 전통 발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막걸리죠. 그런데 주변에 제가 어느 막걸리를 좋아합니까? 라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막걸리 집을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막걸리 집도 중요합니다. 막걸리만큼 음식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막걸리는 빠져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와인의 매력이 또는 와인이 발전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소비자들이 이 와인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디고 얘는 뭘로 만들었고 어떤 품종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는 지불을 하고 또는 얘는 너무 가격 대비 너무 비싸다 또는 얘는 가격 대비 참 퀄리티가 좋다 하고 주인공들이 와인인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막걸리가 더 발전하려면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만든 또는 어떤 분이 만든 어떤 막걸리를 좋아한다는 막걸리가 좀 더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이 똑같은 쌀로 만든 발효주인 사케를 만드는 일본을 볼 수 있는데요. 사케를 아주 세계 시장에 잘 정착을 시켰어요. 등급화도 잘하고 체계화도 잘하고 특별한 장인이 만든 것들도 잘 구분했고 그걸 국가적으로 잘 관리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비자들이 또 이런 좋은 술에 대한 가치 지불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우리 막걸리를 보면 너무 싼 거 저렴한 술 무조건 서민적이어야만 된다라는 부분만 강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서민적인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막걸리가 발전이 되고 우리가 그런 막걸리들이 전주 외에 다른 또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또 나중에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뭔가 특화된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 쌀로 또 어떤 방식으로 특별하게 만들었고 이 막걸리가 가진 정말 온리원의 매력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도 우리 소비자들도 알아가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쌀로 만들려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 주고 하면 만드는 분들이 더 좋은 술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실 거고 이런 좀 선순환적으로 좀 앞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와인과의 인연.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을 대표하는 와인 전문가로 거듭난 박형민 대표. 그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와인을 우리나라에 그중에서도 이 전주라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에 알리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뒤에는
그렇게 맺어둔 그 친구들이 와이너리의 오너라든지 와인을 만드는 와인메이커라든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또 만나러 다니는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저도 솔직히 다 카운트가 안 되는데 대략 한 3천여 종 정도의 와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와인은 또 다른 와인이 만들어지죠. 같은 와인이라도 2007년도 와인과 2010년도 와인은 전혀 다른 와인이 되는 거니까 계속 새로운 와인들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와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